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수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도 화내지 말고 살아야지라고 다짐하셨다가 출근길 지하철에서 발을 밟힌 순간 그만 인상을 찌푸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엔 정말 꾸준히 운동해야지라고 결심했다가 사흘도 못 가 포기한 적은요? 또는 더 이상 짜증내지 말아야지라고 100번 다짐했지만 아이가 숙제를 안 했다는 말에 또다시 목소리가 높아진 경험은요?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행이 시작됩니다. 수행이라는 한자를 살펴볼까요? 닦을 수의 행할 행입니다. 말 그대로 행동을 닦는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닦는다는 것은 먼지를 닦아내듯이 우리 마음속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조금씩 제거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매일 거울을 닦듯이 매일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들리시나요? 사실 수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수행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약 2600여 년 전 인도 대륙의 북쪽 히말라야 산 기슭에서 왕자로 태어난 한 사람이 모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인생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는 괴로움이 없는 인생의 길을 찾아 왕위도 버리고 출가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스님의 하루,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특정 종교나 전통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도교, 유교, 선도 등 다양한 전통에서 수행을 해왔고 현대에는 명상, 요가, 심리 수련법 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심리치료에서도 수행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위한 관념적인 활동은 아닐까요? 혹시 그냥 기분 좋아지자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수행의 효과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명상이 의학 연구의 대상인 시기를 지나 현재는 가장 중요한 보안요법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명상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1950년대부터 60년대의 초창기 사례 위주 연구들, 70년대부터 80년대의 의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들, 그리고 90년대 이후 뇌영상 연구를 통한 신경과학적 접근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의학적 입장에서 본 명상의 기능, 반세기가 넘는 연구 기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행의 효과를 입증해 왔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지속적인 명상 수행이 뇌파와 뇌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면 긍정적 정서와 관련된 좌측 전전 두피질 부위가 강화되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의 크기가 보통 사람보다 더 커집니다. 불교 명상을 통한 심신치유의 뇌과학적 이해 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KISS 마치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듯이 마음을 훈련하면 뇌도 변화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과학자들은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습관이 굳어진 것 같아도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는 대신 평화의 호르몬인 도파민과 엔도르핀, 행복의 감정을 전달하는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촉진됩니다. 불교 명상을 통한 심신치유의 뇌과학적 이해 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KISS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약이나 다른 물질 없이도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국에서는 1,500만 명이 명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예술, 법률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상 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 치유에 명상이 도입되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 멘토링 불교.com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이 왜 수행을 찾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 전문가는 꾸준한 명상을 통해
13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트레스 감소, 피로도 감소, 집중력 향상, 평상심 유지, 업무 효율 개선, 판단력 향상 등입니다. 명상 mindfulness의 힘 단순히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질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떨릴 때 수행을 통해 얻은 평정심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치밀 때 수행을 통해 길러진 감정 조절 능력이 폭발을 막아줄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수행을 통해 키운 집중력이 명확한 해답을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수행의 가장 기본은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합니다. 호흡에 따라 우리의 신체, 감정, 생각이 연결되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명상, 왜 호흡을 중요시할까? 호흡이 거칠어지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호흡이 안정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화가 났을 때 호흡이 빨라지고 거칠어지는 것을요. 반대로 편안할 때는 호흡이 깊고 느려지는 것을요. 호흡 명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꼭 바닥에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구부정하게 앉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졸음이 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감습니다. 입은 자연스럽게 다물고 코로만 호흡합니다. 그리고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관찰합니다. 숨을 제외한 모든 것은 배경으로 내어놓고 숨의 느낌을 알아차림의 중심에 둡니다. 호흡 감각이 가장 생생하게 느껴지는 곳에 주의를 모읍니다. 그곳은 공기가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콧구멍일 수도 있고 들숨과 날숨에 따라 근육이 부드럽게 팽창하고 수축하는 복부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 호흡 방법 명상 이야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깊게 숨을 쉬어야 한다거나 천천히 숨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그 호흡을 관찰만 하는 겁니다. 마치 언덕에 앉아 강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듯이 호흡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0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겁니다.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를 테니까요. 저녁에 뭐 먹지? 내일 회의 자료는 다 준비했나? 주말에 누구를 만나야 하나? 오늘 점심에 먹은 게 체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도 산란함을 걱정할 필요 없으며 5분에서 10분의 걷기 명상으로 가볍게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걷기 명상을 3년 동안 매일 수련한 뒤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고 자신의 정체성과 행위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걷기 명상 강추. 신체정신 시너지 효과 -코미디닷컴 세계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도 처음에는 어려웠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음이 방황한 사실에 대해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완벽하게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매일 잠시라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 엄청나고 철저한 사랑과 자애의 행위입니다. 기본적 호흡 방법 명상 이야기 수행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쉽게 시작하고 싶다면 수식관이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수식관은 호흡과 숫자 세기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명상법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이런 식으로 10가지 센 다음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명상 호흡하며 숫자 세보세요. 잡념 사라지고 마음 편한 단순해 보이지만 집중력을 훈련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 해보면 놀라실 겁니다. 하나, 둘, 셋까지는 가는데 갑자기 내가 몇 가지 셌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집중력을 키워갑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듯이 명상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앉아서 하는 명상이 어렵다면 걷기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걷기 명상은 일종의 산책과 유사하지만 발바닥에 집중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편한 자세로 서서 약간 앞을 보며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발바닥에 집중합니다. 명상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하여 베트남 출신의 한 스님은 명상을 땅 위에 평화, 평온, 행복을 새기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걷기 명상 강추. 신체 정신 시너지 효과 -코미디닷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요? 걷기 명상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장비나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출근길에도 점심시간 산책 중에도 집 근처 공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복도를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걷기 명상을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걸으면서도 휴대전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걷는 행위 자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걷기 명상을 하면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발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가 펼쳐지고 발가락으로 땅을 밀며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의식하며 걸으면 걷기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행이 꼭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수행은 일상 그 자체입니다. 한 수행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지혜가 생겨남으로써 얼굴이 밝아지고 세상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수행을 하면 욕망을 자제하게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가지려 껄떡거리지 않게 됩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요? 스님이 하루. 일상에서의 수행은 이렇습니다.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수행적 관점을 놓친 경우가 있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생각이 서로 다를 뿐인데 내가 옳다는 각에 집착하면 짜증이 나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그 순간을 돌아보며 서로 다를 뿐인데 내가 관점을 놓쳤구나 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요? 스님이 하루.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 물의 차가움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수돗물이 손에 닿는 순간의 온도, 물이 얼굴에 닿는 느낌, 물소리, 이 모든 것을 의식하며 세수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과 향, 질감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면서 쌀알의 식감, 반찬의 맛, 이 모든 것을 느껴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릇을 닦는 손의 움직임, 세제의 향기, 이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거지라는 따분한 일이 명상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았을 때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알아차리고 깊게 숨을 쉬는 것도 수행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화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깨어 있으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일상 속 수행입니다. 명상이 효과적인 과학적인 이유는 생각과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을 그저 하나의 사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지요. 명상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이유,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곧 현실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그냥 바빠서 인사를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하늘을 떠가는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관찰하면 그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수행의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몸을 다스립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몸을 안정시킵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바른 호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얕고 빠른 가슴 호흡이 아니라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마음을 다스립니다. 명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또는 잠들기 전 5분이면 됩니다. 자기 관찰도 중요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를 얻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행에 관한 책, 철학책, 심리학 책 등을 읽으며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입니다.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작은 깨달음이라도 좋습니다. 아,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기대 때문이었구나 같은 건 말입니다. 넷째,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비롭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을 내어 이웃을 돕는 것, 기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수행입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수행은 일상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나친 수행은 오히려 몸과 사회생활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명상에만 매달리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직장 일을 제쳐두고 수행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행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이지 삶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검증된 지도자나 교재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책을 읽거나 경험 많은 지도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점진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루에 1시간씩 명상하겠다고 결심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수행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수행은 산속 깊은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거든 5분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단 5분입니다. 텔레비전 볼 시간, 휴대전화 볼 시간은 충분한데 나 자신을 위한 5분은 없을까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도움이 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예전보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해결책을 찾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수행적 관점을 놓치지 않고 깨어 있으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괴로움을 느꼈다는 것은 이미 수행적 관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요? 스님이 하루. 수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며칠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할 때 물의 차가움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출근길에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점심 식사를 할 때 첫 숟가락의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삶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정작 중요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어제 일에 대해 계속 후회하고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행은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쁘고 힘들수록, 마음이 지치고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수행입니다. 70대, 80대에도 수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바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